쿠팡 지분이 있는 그 대학교 동기 형을 찾아갔는데, 쿠팡 지분이 있다는 거는 십몇 년 전 우리 쿠팡 별로 이렇게 지금처럼 유명하지 네. 않을 때 스타트업 멤버여서 그 회사를 같이 만들어서 매각한 거예요. 그 회사에 지분이 있어서 그 형이 역삼리에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2,500이 들어온대요. 한 달에. 매월. 네, 자기가 이번에 하나 더 해서 5,000이 들어온대요. 엄청난 분이네. 근데 저번 달에 3,000이 들어왔대요. 한 달에 2,500 정도 돈을 벌면 딱히 고민할 게 없대요. 세상 살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활고는 있었는데 대학로에서 좀 팬도 있고 작품을 계속 이어가려면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비전과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이럴 바엔 항상 마음속에 또 한쪽이 품고 있던 유학이라는 로망을 한번 도전하자 해서 갔죠. 주위에서도 많이 말렸고 약간 도피성.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계획도 없이 또 떠난 거예요. 서울로 모델학원 가서 당했듯이. 그래서 여지없이 사기를 당해요. 유학원이. 한 달 동안은 여행하고 놀다가 원래 들어가기로 한 학교를 들어가려고 연락을 해보니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한국의 유학원에 전화를 하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 당신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차단을 하더라고요. 미국 가서는 뭐 하려고 간 거야? 원래는 이제 딱 6개월만 미국의 연기 교육을 영어를 못하지만 경험하고 올 계획으로 간 건데, 아, 영어도 못하는데 네. 그냥 갔어?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갔어요. 대단하다. 진짜 아, 하나도 못하는데. 나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영어 못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여기 성공할 것 같아, 선생님. 이 정도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 거기서 갔다가 사기도 당하고. 네, 사기도 당하고. 사기칠 돈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 한국에서 공항 면세점에서 모았던 돈으로 이제 유학원한테 또 많이 주는 면세점에서도 일을 했어요? 거죠. 네. 다방면의 경험이 많네. 처절하게 열심히 처절하다는 표현도 좀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 굴러 다녔다고 보면 되죠. 미국에서 그냥 고생을 많이 하고 수능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뭐 이제 시작도 못한 것 같아, 선생님 얘기를. 또 미국에 갔다 와서 한국에 왔더니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을 해야겠다. 그때 언제야? 5, 6년 전에. 그럼 미국에 오래 있진 않은 거네. 한 2년밖에 안 있었죠. 그럼 이제 영어 잘하겠네? 못해요, 지금도 잘. 옛날보다는 뭐 나아지긴 했지만 아, 이제 주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네. 뭐 어느 정도는. 전세금은 있었나 보네? 전세금이 있었어요. 아, 전세해놓은 집을 공연하는 후배한테 한 달에 10만 원만 내고 네가 좀 살고 있어줘 라고 해놨었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이제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면 얼마짜리였어요? 1억짜리였어요. 5년 전에 돌아와가지고 집주인이 1억 3천으로 올려줘라. 아니면 나가라. 3천 없어가지고 그때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에 부동산 관련된 거를, 저도 지금 한번 보면 그걸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부동산에만 매달리다가 그때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러고 3년 전에? 네. 그동안 하면서 투자해놨던 것도 좀 있잖아요.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6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우여곡절 그때 한 게 아파트 청약이 하나 됐죠. 그것 때문에 선생님 명의로 입찰을 진행하는 게 제약이 좀 있었던 거고. 네, 청약되고 나서는 이제 부동산은 청약했으니까 됐다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했었죠.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또 그거를 도전을 했었죠. 2, 3년 전쯤에 그 에어비앤비가 유행했던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는 에어비앤비는 미국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에어비앤비를 한국 가면 꼭 해봐야겠다.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엄청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이게 법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했다가 엄청 크게 문제가 돼서 벌금도 내고 힘든 시기를 겪고 문제가 되는 걸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서 파티룸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때 이제 부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돈은 벌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주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 주변에 부자들이 좀 있었나 봐. 학교 교수님들이 좀 부자가 있었어요. 찾아가서 많이 조언을 구했죠. 아,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돈이 모이는 느낌이 들지 않고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부자를 한번 찾아가서 나도 그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한 거네. 맞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선생님 예전 학교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나 봐요. 어떤 부자예요, 그분은? 강남의 역삼역 뒤쪽에 2층짜리 자가가 있어요. 강남 쪽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 100억 이상대 부자 정도로 그러면 얘기해 좀 주셨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자구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냐. 100억대 자산가의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뮤지컬과 교수님인데 일단 배우를 그만두라고. 그게 그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교수님이라면 본인도 뮤지컬 배우나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 건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쪽 길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교수님이라면 본인도 뮤지컬 배우나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 건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쪽 길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교수님이라면 본인도 뮤지컬 배우나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 건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쪽 길을 하지 말라?
네. 아, 좀 충격적이다. 그분은 근데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업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만약에 여자애들이 찾아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 계속 공연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근데 남자는 다르다. 남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70 이렇게 나이 먹고도 어디 가서 절대 굽히지 않는다.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아간다. 남자는 재력, 체력 있어야 된다. 저도 되게 동의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그분도 엄청, 그분이 제 인생에 대해서 너 네. 뭐 했냐고 엄청 혼내다가 부동산 청약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색이 밝아지시면서 잘했다고. 네 평생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게 그때까지는 그렇게 부자신지 모르고 간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세요? 이랬더니 교수님이 네. 하는 말이 야, 나 전문가야 부동산 하면서 이제 100억대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어떻게 하면 된대요? 나도 궁금하다.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너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구상해서 나를 다시 찾아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가 갖고 있는 오류들을 수정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부자고 바쁘고 저 만나서 이런 거 조언해 주는 게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물어보니까 한 번은 얘기하는데 다시는 너한테 이런 얘기 안 할 거래요. 하여튼 넌 옛날부터 정이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좀 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좀 네. 안쓰러워 보이는 편이. 아니 뭐 안쓰럽다기보다 그게 선생님 매력인 것 같아. 갖고 있는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이분은 너무 사업가다. 근데 선생님이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구상이 구체적으로 많이 없어서 그러면 또 다른 부자를 찾아갔다. 이번엔 그래서 공연 쪽으로도 하시면서 좀 재력도 있고 꿈과 현실을 같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 부자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도 같은 학교 교수님이니까 아니 그 교수를 왜 찾아가? 야 그 사람은 원래 사업가야. 공연 이쪽에는 관심이 딱히 없는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을 왜 찾아가? 나도 돈을 벌려고 했으면 나도 이거 안 해. 나도 벌려면 더 벌 수 있어. 근데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마음에 들은 답변이었을 수도 있겠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얘기를 하시다가 네. 결론적으로는 코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 돈을 번 게 코인 쪽으로. 네, 코인이랑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아, 그걸 하라고 나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멘탈이 나갔던 건 쿠팡 지분이 있는 그 대학교 동기 형을 찾아갔는데 쿠팡 지분이 있다는 거는 십몇 년 전 우리 쿠팡 별로 이렇게 지금처럼 유명하지 네. 않을 때 스타트업 멤버여서 그 회사를 같이 만들어서 매각한 거예요. 그 회사에 지분이 있어서 그 형이 역삼리에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500이 들어온대요. 한 달에. 매월. 네, 자기가 이번에 하나 더 해서 5,000이 들어온대요. 엄청난 분이네. 근데 저번 달에 3,000이 들어왔대요. 한 달에 2,500 정도 돈을 벌면 딱히 고민할 게 없대요. 세상 살면서. 근데 5,000이 들어오다 3,000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나름 뭐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 형도 좋은 얘기를 이제 막 쭉 해줬어요. 네. 나는 예 형 하고 듣다가 끝나고 이제 야 너 이제 뭐해 이제? 저기 실링 가서 피아노 학원 갔다가 노래 레슨 갔다가 운동하고 연습하러 갑니다. 이러니까 그런 걸 왜 해? 한량이네. 너 귀족이다.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런 걸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형 알겠어요 이러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진 네. 거네. 부자들을 만나면 뭔가 명확한 답을 나한테 줄 거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답을 좀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말한 교수님 두 분을 찾아가도 해답은 전혀 모르겠고 각자 다 자기 얘기를 할 뿐이에요. 각자 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걸어왔고 자기의 신념을 저한테 얘기를 해줄 뿐이에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느껴지고 나한테 너무 먼 얘기만 들으니까 약간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